안녕하십니까. 수도권투데이 아나운서 정병진입니다. 국민 간식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더운 여름철 시원한 맥주 한 잔과 더불어 생각나는 치킨이 아닐까 싶은데요. 최근 치킨의 주 원료인 생닭 가격이 8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중에서 판매되는 치킨 가격은 오히려 올랐다고 해서 소비자가 봉이냐 이런 불만을 터뜨리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더 큰 불만은 아무래도 냉가슴을 앓고 있던 양계 농가일 텐데요. 양계 농가들이 시중 치킨 가격을 내리라면서 주요 치킨 업체에 공문을 보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잠시 후 투데이 이슈 점검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 네, 경기도 용인시가 슈퍼모델 선발대회 장소를 지원하고 5억 원에 달하는 개최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의 업무 협약을 체결했네요. 용인시는 이번 슈퍼모델 선발대회 유치가 경제적인 효과가 있다는 한 시의원의 제안에 따라 추진됐고 유치 동의안이 시의회를 통과하면 협약에 효력이 발생한다는 조건을 달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경전철 사업 등으로 용인시의 부채가 2천억 원이 넘는 상황에서 시와 아무런 연관성도 없었던 행사 유치에 수억 원을 부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아침 오프닝 곡은 이문세의 알 수 없는 인생 준비했습니다. 노래 들으면서 수도권 투데이 출발합니다.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방에 수도권 전문 방송 수도권 투데이. 수도권 소식이 궁금할 땐 2,500만 수도권 사람들을 위한 오늘의 이슈 투데이 이슈 점검. 네, 투데이 이슈 점검 시간입니다. 생닭 가격이 8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치킨 가격은 오히려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왜 이런 기현상이 일어나는 건지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좀 의아합니다. 자세한 이야기 대한양계협회 이홍재 부회장 전화로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부회장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부회장님, 저는 닭고기 가격이 이렇게 떨어져 있는 줄 몰랐어요. 8년 만에 최저치면은 실제로 어느 정도입니까? 예, 지난 봄부터 약세를 타기 시작했어요, 닭고기 가격이. 예. 그래서 지난 8월 12일이 말복이었었는데 예. 생산원가가 한 1,400원 정도 되는데 8월 12일 말복날 생산원가의 절반에 가까운 800원에 거래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네. 이 복에 이런 가격이 형성된 것은 아마 최근 10년 동안 처음 있는 일이고 6월, 7월, 8월 닭값으로도 아마 근래 몇 년 동안 없던 그런 불황을 맞고 있습니다. 지난해 대비해서는 확실하게 떨어진 거죠, 그러면? 예. 희한하네요. 사실 여름 하면은 왜 닭고기 관련 주가도 막 올라가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 닭고기 수요에 가장 적게 하면은 여름철이다 이러는데 왜 이렇게 그 가격이 형성이 됐는지 참 의아합니다. 농가 입장에서는 그러면은 원가 건지기도 어려워진 상황인 거죠? 예. 그 닭고기 소비는 그 여름철에 한 40 내지 50%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올해는 초복날이 7월 13일이었는데 월요일이었는데 토요일부터 계속 비가 내려가지고 소비가 많이 줄었고 예. 중복날에도 한 닷새 정도 계속 비가 왔습니다. 그래서 말복까지 해서 금년에는 복경기가 사상 최악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생산 가격을 많이 하회하고 있기 때문에 예. 농가들은 닭을 키우면 수익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 키우면 키울수록 손해가 나서 부채가 생기게 되는 상황입니다. 사료비나 인건비 제외해서 순수익이 안 나는 상황이네요, 그러면? 예. 사료비나 기타 여러 가지 사육에 들어가는 경비를 농가 돈으로 보태야 되는 상황이죠. 그렇군요. 생닭 가격이 이렇게 폭락하는 이유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신가요? 예, 저희 협회에서는 크게 세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예. 첫 번째는 경기 불황의 탓인지 모르지만 닭고기 소비가 정체되고 있습니다. 네. 과거에 볼 것 같으면은 1년에 8에서 10%씩 지속적인 닭고기 시장이 성장을 해왔는데 최근 들어서 이런 성장세가 주춤하면서 정체되고 있습니다, 소비가.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수입육이 국내 닭고기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수입 닭고기가 국내 닭고기 가격이 비쌀 때 싼 가격으로 완충 역할을 해주고 국내 닭고기 가격이 싸지면 수입육 수요가 줄어들었는데 네. 최근 들어가지고는 뭐 닭강정 프랜차이즈처럼 독자적인 수입육만의 시장을 만들어서 국내 닭고기 시장 점유율을 계속 잠식해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앞에 말씀드린 두 가지 상황을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면서 국내 시장이 과잉이 돼버린 그런 상황입니다. 어떤 얘기죠? 닭고기 소비가 이런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수급 조절을 하면서 해야 되는데 아까 예. 말씀드린 대로 복에 40 내지 5%가 소비되기 때문에 복날 소비를 맞춰서 생산 계획을 세웠는데 그렇죠. 날씨라든지 여러 가지 변수가 생기면서 소비가 줄어들었습니다. 이런 네. 거에 적절하게 대응을 못하니까 이런 일이 생긴 겁니다. 그렇군요. 일단 뭐 소비자들의 수요가 좀 줄었다는 점, 그리고 수입력이 늘었다, 이런 분석과 함께 더불어서 시장 자체의 공급 조절, 수요 공급 조절이 좀 실패한 게 아니냐, 이런 말씀이시던데, 예. 대형 육개 업체들이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서 닭을 과잉 공급하고 있다. 이건 또 어떤 얘기인가요? 예, 그 부분도 현재의 상황에 큰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저희 닭고기 산업이 이렇게 전문적인 산업으로 발전하기 시작한 게 최근의 일인데 신규 시설을 위해서는 대규모의 자금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대규모로 투입된 자금에 대해서 이익을 내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공장 가동률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생산량을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닭고기 가공업체에서도 자정 노력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극약 처방으로 지난 복에는 네. 닭고기 시세를 발표를 안 했습니다. 반성을 그래요? 하고 각성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네. 닭고기 시세를 발표를 않고 우리 스스로 나서서 이런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해결하자는 그런 메시지도 보냈습니다. 닭고기 시세를 발표하지 않는 게 이 대형 육개 업체들의 좀 영향이 있는 건가요? 어차피 말복에 그런 시세가 형성되었다는 건 거래되는 시세 자체가 없었다고 봐야 됩니다. 시세가 무의미했던 거죠. 예. 그래서 저희들이 업계에 항의하는 차원으로 시세 발표를 중단했었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그 소비자 입장에서는 치킨을 예. 사 먹을 때 치킨 가격 변동 자체는 그렇게 크게 느껴진 적이 없었거든요. 지금 시중에서 치킨 가격은 한 12,000~13,000원에서 최대 19,000원 정도 한 마리 기준, 이 정도로 저희가 그 소비를 하고 있는데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에서도 가격을 내리지 않았다,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 맞나요? 예. 그동안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치킨 가격을 인상해 왔습니다. 네. 그때마다 대부분 뭐 닭고기 가격이 뭐 인상됐다든지 닭고기 수요가 부족해서 공급이 부족하다는 등 이유를 내세웠는데 현재 농가의 시설이나 기술이 향상되면서 닭고기 생산 원가 자체도 많이 내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그동안 닭고기 치킨 가격이 인상됐던 부분에 그 수익이 어디로 갔나, 이런 거를 한번 검토해 보면 저희들이 볼 때 치킨 가격이 인상되면 프랜차이즈 업체나 가맹점으로 가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저희들이 자료를 볼 것 같으면은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평균 소득이 중소기업 초봉에도 못 미치는 중소기업 초봉 연봉에도 못 미치는 형편입니다. 네. 그렇다면은 프랜차이즈 업체에서 이런저런 이유로 치킨 가격이 인상하면서 너무 많은 폭리를 취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프랜차이즈 업체에서 이렇게 어쨌든 높은 가격대에 형성된 치킨을 판매하면 그 양계 농가에도 그 수익이 분배되지 않나요? 치킨이 저희들 닭고기 시장에서 20 내지 30%는 그 단일 품목으로는 최고 큰 시장입니다. 네. 그래서 치킨이 소비가 많이 되고 가격이 높은 가격으로 간다면은 그런 것이 그 고공급 가격이 높아진다면 농가들한테도 이익이 될 수가 있지만 네. 현재 같은 상황에서 치킨 프랜차이즈 본부로 들어가는 가격은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농가들한테 치킨 가격이 올라가도 수익이 돌아오는 게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아하, 그럼 순전히 지금 프랜차이즈 업체 쪽에서
그 인상된 가격에 대한 수익은 가져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지금 우리 부회장님 말씀 들어보면. 그렇죠? 예, 저희들도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프랜차이즈 업체에서 닭고기가 차지하는 비중이 20% 정도밖에 안 된다. 예. 다른 부분에 인상 요인이 있다. 그런 답변을 하길래 저희들이 공개적으로 요구한 것이 그러면 원가를 공개를 해줘라. 네. 과연 그 수익이 어디로 가는지 또 인상했던 부분이 정당했는지 네. 저희들이 그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뭐 가격 담합을 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도 저희들이 뭐 요구한 부분이 예. 인상 시점이 거의 비슷하고 또 치킨 가격이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는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15,000원, 16,000원. 최근 들어 모 업체에서는 100원 부족한 2만 원짜리까지 치킨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개선을 요구하고 또 안 될 경우는 저희들이 담합 소지가 있는지 한번 검토까지 해보겠다. 그런 공개 선언을 했습니다. 뭔가 이렇게 협회 측에서 계속해서 요청을 하는데 그런데도 뭐 변화가 없으면은 추가적인 대응으로 좀 더 법적인 그렇습니다. 차원에서도 살펴보겠다. 예, 이런 예. 말씀이신 거죠? 예, 예. 뭐 공정위 같은 시장 감시기구에서는 별다른 움직임이 없었나요? 저희들이 신중하게 접근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 자칫 잘못하면 또 닭고기 시장 전체에 예.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신중히 생각했는데 지금 현재의 상황은 생산자나 가공업체나 프랜차이즈나 어느 한쪽의 힘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이 프랜차이즈 업체에도 적극적으로 이번 치킨 가격을 인하해서 닭고기 산업을 살리는데 동참할 것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한양계협회에서 결국은 이 가공업체와 또 프랜차이즈 업체에 전체적으로 좀 성명서를 발표하신 거잖아요. 치킨 가격을 예, 예. 인하하라. 뭐 별다른 예, 예. 움직임은 아직까지는 없나요?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예, 예. 입장 표명이나 뭐 반응이나 이런 대화 제의 노력 같은 것들이 전혀 없습니까? 예, 예. 저희들한테는 연락 온 것이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그럼 법적인 추가 대응도 고려하고 있는 상황. 생산업체에서는 아무래도 좀 답답할 것 같은데 좀 허심탄회하게 관계 당국과 업체들이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떤 추가적인 대화 노력 같은 방안 같은 건 없을까요? 저희들이 그래서 정부한테도 같이 논의를 할 수 있는 자리, 네. 또 치킨이 닭고기 산업의 주력이고 닭고기 하면 우리 국민들은 치킨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국민들이 조금 더 치킨이나 닭고기에 애정을 가질 수 있도록 이런 자리를 만들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예. 정부에 바라는 점이었겠죠, 이게. 예, 예. 대형 육개업체나 치킨 프랜차이즈에도 바라는 점이 있다면 정리해 주시죠. 예. 그 치킨은 닭고기 소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저희 닭고기 업계가 처한 상황은 앞날을 한치도 예측할 수 없는 풍전등화 같은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프랜차이즈 업체에서도 치킨 가격을 인하해 주신다면은 국민들께서도 더 큰 애정으로 치킨을 찾게 되고 저희들이 이런 위기를 타개하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 가지 형편이 있고 사정이 있겠지만 저희 닭을 키우는 농가들을 한번 생각해서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서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예. 그다음에 이 대형 육개업체도 지금의 상황이 누구 하나의 잘못으로 벌어진 건 아닙니다.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와 닭고기 유통업계는 소비를 확충시킬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해서 닭고기 소비를 확대시켜야 됩니다. 20초 정도 드릴게요. 예. 네. 또한 정부에서도 저희들이 안타까운 것이 소나 돼지가 이런 일이 벌어졌으면 정부에서 가만히 있었을까. 저희들이 수차 대책을 요구했지만 정부에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대책이 없습니다. 따라서 네. 근본적인 해결책을 정책으로 만들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좀 근본적인 이 대처 방안이 좀 정부, 대형 육개업체,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 전부 다 관심 갖고 좀 이야기를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이에 대해서 프랜차이즈 업계나 또 대형 육개업체에서 반박 혹은 다른 입장 표명이 있다면 저희는 언제든지 열려 있으니까요.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대한양계협회 이홍재 부회장과 함께 생닭 가격은 최저, 치킨 가격은 최고 현상의 원인, 그 이면을 좀 들여다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내, 항상 고맙고 나와 함께 이렇게 이쁘게 열심히 살아가면서 우리 더 행복하게 살아가고 사랑을 하자. 언제나 고맙고 사랑하는 나의 아내를 위해 신청곡은 Stand by Your Man 신청합니다. 힘내라 대한민국에서는 여러분의 힘내라 사연을 기다립니다. 지금 샵 0945번 50원이 부과되는 우물정 0945번으로 짧은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힘이 필요한 분들에게 여러분의 사연과 힘내라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샵 0945번 누구누구에게 어떤 힘이 필요하다고 보내주세요. 네, 오늘은 조나연 씨가 힘내라 대한민국 사연 보내주셨네요. 아내에게 사연을 보냈습니다. 수도권 투데이에서 준비한 선물 차량용품 보내드릴게요. 자, 수도권 투데이에서 준비한 선물은요. 불스원에서 차량관리용품 3종 세트, 세상에서 가장 귀한 차를 위한 카업에서 10만 원 상당의 광택용품 7종 세트, 참 쉬운 중국어 문정아 중국어 10만 원 상당 온라인 수강권을 드립니다. 참여하실 분들은 샵 0945, 짧은 문자 50원의 정보 이용료와 함께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조나연 씨가 신청하신 노래 듣고 갈게요. 태미 와이넷의 Stand by Your Man. 사는 게 뭐라고 대단한 거라고 우리가 뭐라고 기쁨이 든다고. 와, 왜 이렇게 잘 넘어가? 우리가 모였으니까. 하이트! 안녕하세요. 임시완입니다. 시원한 폭포 소리가 들리세요? 있는 그대로의 자연스러움을 간직한 폭포처럼 맑고 깨끗한 칠성 사이다가 우리 곁에 있습니다. 변함없이 맑고 깨끗한 칠성 사이다. 네, 수도권 투데이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잠시 후 저는 2부에서 돌아올게요. 청각장애인 초등학생 승섭이에겐 세상이 너무나 조용합니다. 그에겐 친구가 많지 않습니다. TV를 볼 수 없는 시각장애인 김홍준 씨도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만 갑니다. 승섭이와 홍준 씨도 함께 느끼고 이해할 수 있도록 방송통신위원회와 시청자 미디어 재단에서는 시청각 장애인용 TV를 무료로 보급하고 있습니다. 무료 TV는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시각, 청각장애인 및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눈, 귀, 상위 등급자이면서 저소득층인 분에게 우선 보급하고 있습니다. 대상자는 8월 31일까지 가까운 주민센터나 우편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만 65세 이상 난청노인을 대상으로 음성 증폭기도 무료로 보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ARS 1688-4596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권과 관련된 소식은 모두 여기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네, 수도권 투데이 2부 시작합니다. 네, 수도권 웰빙 시대 시간입니다. 매주 목요일마다 우리를 훈훈하게 만드는, 아주 웰빙하게 만드는 분이죠. 개그우먼 남정미 씨 스튜디오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 주 또 네. 건강하셨습니까? 예, 미녀 개그우먼 남정미입니다. 저한테 얘기하신 거예요? 청취자 여러분께. 청취자 얘기하신 여러분들께. 거예요? 그렇죠? 이런 거는 이제 유석균 앵커한테 있을 때 얘기하면 저를 네. 잘라버리기 때문에 아, 그렇습니까? 예, 안 계실 때 지금 마음껏 어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껏 펼쳐보세요. 자, 오늘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 건가요? 네, 8월이 어느덧 반이나 지나갔습니다. 더위가 주춤하는 것 같은 이 시기인데요. 그러고 보니 오늘이 음력으로 7월 7석입니다. 아, 오늘인가요? 예. 너무도 유명한 코리안 러브스토리라 모르시는 분은 없으시겠죠? 7월 7석? 오늘은 요 얘기 한번 해볼까 합니다. 7월 7석, 그러니까 그 견우와 직녀를 옥황상제가 이렇게 떨어뜨려 놨다. 맞아요. 비운의 러브 스토리죠. 맞습니다. 그렇죠. 7석은 음력 7월 7일로 세시 명절 중에 하나인데요. 헤어져 있던 견우와 직녀가 만나는 날이라고 알고 있죠. 네. 7석의 유래는 중국의 제해기, 이제 이게 위진남북조 시대의 유송의 기계
유쾌한 일들을 적은 짧은 이야기책인데요. 네. 여기 안에 수록되어 있었습니다. 주나라에서는 이제 한 대에 걸쳐 우리나라에 유입되기까지 윤색을 거듭해 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네. 이 설화의 내용을 이야기로 또 구성해 오셨다고 하는데 한번 들어볼까요? 예, 그래 볼까요? 네. 옛날 옥황상제가 다스리는 하늘나라 궁전에 은하수 건너에 부지런한 목동 견우가 살고 있었다. 옥황상제는 견우가 부지런하고 착하여 손녀인 직녀와 결혼을 시켰다. 그런데 결혼한 견우와 직녀는 너무 사이가 좋았던지라 견우는 농사일을 게을리하고 직녀는 배 짜는 일을 게을리했다. 그러자 천계의 현상이 혼란에 빠져 사람들은 천재와 기근으로 고통받기 시작했다. 이것을 본 옥황상제가 크게 노하여 말하였다. 두 사람을 은하수의 양쪽에 각각 떨어져 살게 하거라. 견우와 직녀는 은하수를 사이에 두고 서로 애만 태울 수밖에 없었다. 부부의 안타까운 사연을 알게 된 까마귀와 까치들은 해마다 칠성날에 이들을 만나도록 하기 위해 하늘로 올라가 다리를 놓아주니 이것이 바로 오작교라 부르겠다. 견우와 직녀는 칠성날이 되면 오작교를 건너 서로 그리던 님을 만나 1년 동안 쌓였던 회포를 풀고 다시 헤어져야 했고 다음 해를 기다려야 한다. 칠석 다음 날 까마귀와 까치의 머리를 보면 모두 훌러덩 벗겨져 있는데 그것은 오작교를 놓기 위해 새들이 머리에 돌을 이고 다녔기 때문이라 한다. 또한 칠성날에는 비가 내리는데 하루 전에 내리는 비는 만나서 흘리는 기쁨의 눈물이고 이튿날 내리는 비는 헤어지면서 흘리는 슬픔의 눈물이라고 한다. 또는 낮에 오는 비는 기쁨의 눈물, 밤에 오는 비는 슬픔의 눈물이라고 하니 우리 오늘 한번 지켜보는 건 어떨까요? 네. 이거 해금인가요? 아직인가요? 굉장히 발랄하네요. 네. 제가 얼쑤 이렇게 좀 추임새를 진짜요? 넣고 싶었는데 예, 옆에 고수분이 놀고 계셔가지고 굉장히 참았습니다. 참 예. 재밌는데 그 비 얘기가 나와서 그러니까 네. 그 견우와 직녀가 각자 그 수레를 물에 싣는데 그 물이 흘러서 비가 내린다 이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각자 타고 가서 만날 우리로 치면 세차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 물이 흘러서 비가 온다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비 소식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요. 신기하네요. 신기하죠. 여기 보면 이제 설화의 배경이 네. 이 별자리에 기인을 두고 있다고 하는 설도 있습니다. 별자리. 네. 이거 보면 우리나라에도 일찍이 삼국 시대에 이 설화 풍속이 있었던 듯하네요. 네. 고구려 고분벽화 가운데 평안남도 남포시 강서구역에 있는 덕흥리 고분벽화에 견우와 직녀 설화를 반영으로 한 그림이 생동감 있게 그려져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또 고문서. 옛 기록에도 7월 7석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고려 공민왕이 왕후와 더불어 칠성날 궁궐에서 견우성과 직녀성의 제사를 지내고 백관들에게 녹을 주었다고 하는 기록이 있고요. 네. 조선조에 와서는 궁중에서 잔치를 베풀고 성균관 유생들에게 절일제의 과거를 실시한 기록이 있습니다. 또 동국세식이란 문헌에도요 궁중 밖의 풍속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있는데요. 일단은 옛날 서당에서 학동들에게 견우직녀를 시제로 시를 짓게 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옷과 책을 햇볕에 말리는 폭의 그리고 폭서 풍속이 있었는데요. 네. 이는 여름 장마철 장롱 속의 옷가지들 그리고 책장에 책에 습기가 차면 곰팡이가 쓸잖아요. 그렇죠. 이를 막기 위해 한 그런 의례로 보입니다. 네. 한편 여인들이 직녀성에 바느질 솜씨를 비는 걸교라는 풍속이 있었는데요. 걸교는 원래 중국에서 유래한 풍속이라고 해요. 네. 칠성날 새벽에 부녀자들이 참외, 오이 등의 과일을 상에 올려놓고 절을 하면서 바느질 솜씨가 조금 좋아지게 비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제 요건 이런 행사를 걸교라고 하는데 저녁에 상위로 거미줄이 쳐 있으면 하늘에 있는 직녀가 자기 소원을 들어준 것이라면 기뻐했다고 하네요. 참 거미가 얼마나 많았으면 또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빗대서 예. 승화를 시키네요. 네. 이게 세시 풍속이다 보니까 네. 뭐 지역이나 가정 따라서도 좀 달랐죠? 예, 그렇습니다. 지역에 따라서는 뭐 칠석제, 용왕제, 밭제 같이 제사를 지내기도 하고요. 예. 전북 익산과 군산에서는 칠성날 시암제라고 하는 샘제를 지냅니다. 샘제. 예, 마을의 우물을 깨끗이 치우고 정결하게 한 다음 각 가정마다 시루떡을 쪄갖고 우물 옆에 두었다고 하네요. 네. 강원도 양양에서는 의뢰이 일어날 비가 오는 날로 되어 있어서 비가 내리는지 안 내리는지 살펴서 한 해의 농사를 점쳤습니다.
합니다. 그리고 제 고향 경북 안동에서도 요 부인들이 밤에 까마귀 밥이라 하여 담에 올려놓고 자손의 명과 복을 빌고요. 네. 집안일이 잘 되길 기원하기도 했습니다. 경북 상주에서는 칠성단에 참기름으로 불을 붙여서 자손들의 수명 장수를 빌었다고 하네요. 네, 고향이 안동이시군요. 네, 그렇습니다. 아, 참 조사를 많이 하셨네요. 아유, 예, 할 일이 없어서, 예, 그렇습니다. 네. 네, 대단합니다. 재밌는 전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예, 근데 신기한 건요. 칠석에는 아침에 일찍 논에 나가지 않는 풍속이 있다고 합니다. 네. 이날 신이 들에 내려와서 이렇게 들마다 곡식의 생산량을 정해주는 날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논밭에 나가지 않고 집안에서 이렇게 근신해야 한답니다. 사람이 바깥에 나와서 돌아다니면 신이 아유 제가 나를 못 믿는구먼 이러면서 수확량을 감한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네, 네. 그렇군요. 재밌는 전설도 전설이지만 사실 이런 풍속을 생각할 때 바로 떠오르는 건 먹는 거거든요. 맞아요. 가려 먹어야 되죠. 그렇죠. 어떤 의미에서 보면 1년에 한 번 연인이 만나는 잔칫날이잖아요. 네. 잔칫날 음식이 빠질 수 없겠지요. 예전에 우리 조상님들은 음력으로 7월 7일이 지나면 찬바람이 일기 때문에 철이 지난 것으로 냄새난다 이래서 밀가루 음식을 안 드셨다고 하네요. 네. 그래서 이날까지 이 절기에 밀로 만든 음식을 상에 반드시 올렸고요. 마지막 밀 음식을 맛을 볼 수 있었던 날이었다고 합니다. 사당에 천신하면서 밀국수, 밀전병, 호박 도래전 등 그런 네. 음식을 만들어 먹기도 했답니다. 알겠습니다. 예. 참 배고프네요. 아침부터. 네, 오늘 저녁 이야기 밀 음식 들으니까. 만들어 드신 건 어떨까요? 아니 그런데 우리 개그우먼 남정미 씨는 네. 이렇게 유석현 앵커와 원래 쭉 호흡을 맞춰 보시다가 예. 오늘 갑자기 저랑 또 호흡을 맞춰 보니까 이 두 앵커를 비교했을 때 좀 어떤가요? 뭐 일단 여기 나가기 싫고요. 그래요? 예, 여기 공기청정기 켜놓은 것처럼 엄청 여기 굉장히 프레시한 어떤 그런 좋습니다. 네. 자, 이거는 이 방송은 저희만 들었으면 좋겠네요. 예. 그렇죠? 다시 듣기는 안 하는 걸로. 네. 알겠습니다. 예. 자, 지금까지 개그우먼 남정미 씨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90초에 담는 수도권의 따뜻한 이야기. 90초 수도권 풍경. 90초 수도권 풍경 리포터 이윤지입니다. 현재 토요일 오후에만 적용되는 진료비 가산제가 오는 10월부터는 토요일 오전에도 확대 적용된다고 하는데요. 이에 대한 시민들의 생각 들어봤습니다. 저는 1,000원 정도는 올려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는 반대하는 입장일 것 같은데 주말에 영업을 하게 되면 자기들 소득인데 올리는 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요즘이야 뭐 다들 바쁜 시대에 사니까 주말에 병원 가는 사람들이 워낙 많잖아요. 근데 가격을 올린다면 일반 시민 입장에서는 의료비가 부담이 더 되는 거니까 불편하죠. 평상시에 직장인들은 근무를 하게 되면 뭐 맞벌이 부부나 뭐 이럴 때 가벼운 증상 같은 밀어놓더라도 쉬는 날 이렇게 데리고 병원을 방문하고 이러는데 그걸 올리면은 서민들한테는 좀 피가 가지 않을까. 그런데 의료보험을 좀 올리는 한이 있더라도 가격을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저는 절대 반대입니다. 저는 간호학과 학생이라서 이제 병원 입장도 이해가 되는 게 아무래도 토요일에 이렇게 또 진료를 하다 보면은 이제 환자들에게 또 더 신경이 가고 그만큼 이제 의료인들에게도 보장은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병원 어려움보다도 시민들이 병원비 부담을 갖고 사는 어려움이 훨씬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안 올리고 부담 없이 병원을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병원 입장에서는 운영상의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런 내용을 내놓은 거겠고 또 환자의 입장에서는 이제 언제 아플지 모르는 상황에서 주말에만 추가적으로 이렇게 한다는 거는 받아들이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지금까지 90초 수도권 풍경 리포터 이윤지였습니다. 네, 10월부터 토요일 오전에 동네 의원에서 진료를 받거나 약국에서 약을 지으면 환자가 진료비를 더 부담하게 된다. 이런 토요 전일 가산제가 시행이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병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반응을 이윤지 리포터가 취재를 했고요. 잘 들어봤습니다.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네요. 자, 앞서 1부에 나갔던 힘내라 대한민국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코너죠. 사연 5183번님 들어와 있어서 잠깐 소개해드릴게요. 혼자 아등바등 살면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몸도 마음도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저에게 제 자신에게 힘내라고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보내셨어요. 그렇습니다. 남들 말고 또 내 자신을 위해서도 이렇게 힘내라 사연 보내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비용이 드는 샵 0945로 누구에게 왜 힘을 주고 싶은지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추첨을 통해서 방송 참여 기회 드리고요. 또 수도권 투데이에서 준비한 선물도 챙겨드리겠습니다. 노래 한 곡 더 듣고 가죠. 마이클 볼튼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Love is Wonderful Thing. 마감 직전 가장 빠른 수도권 소식 전해드립니다. 매주 목요일은 서울시로 갑니다. 서울시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죠. 홍주혜 기자. 네, 홍주혜입니다. 네, 첫 소식은 스마트폰 보호 케이스 관련 내용인 것 같은데 요즘 스마트폰을 충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범퍼, 휴대전화 케이스 사용하는 분들 많잖아요. 네, 뿐만 아니라 자신만의 개성을 나타내는 수단으로 휴대전화 케이스를 사서 씌우는 경우도 많은데요. 유명 상표 12종류를 도용한 이른바 짝퉁 휴대전화 케이스를 전국적으로 팔아온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네. 아디다스와 꼼데기 아르송, 디즈니 등 인기 유명 상표의 디자인도 베끼고 여기에다 상표 로고까지 입혔습니다. 지난해 4월부터 가짜 휴대전화 케이스 7만 6천 점을 유통했습니다. 네. 수사를 진행한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이게 모두 정품이었다면 33억 원어치였을 거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제조업자와 유통업자 4명은 상표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됐습니다. 서울시는 휴대전화 케이스를 공급받은 소매점으로도 수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네, 상당한 규모였군요. 자, 중국 이야기 좀 해볼게요. 중국 텐진항 물류창고 폭발 이후에 대기 오염에 대한 우려가 큽니다. 우리도 그런 메시지들이 막 돌더라고요. 우리는 안전한 건가요? 네, 텐진항 폭발 때 대기 중으로 휘발된 시아나나트륨이 빗물과 만나면 시안이란 독성 물질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네. 이에 따라 폭발 사고 직후 내린 빗물에 이 시안이 섞여 있을 거란 우려가 SNS 등에서 퍼지기도 했습니다.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이 폭발 직후인 지난 13일부터 16일까지 서울시 6개 강우 측정소에서 빗물을 수집해 분석했습니다. 다행히 시안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다행이네요. 시아나나트륨이 대기를 타고 서울로 유입됐는지도 확인해 봤습니다. 네. 그 결과 미세먼지의 나트륨 농도는 평상시와 같았고 13일에서 16일 사이 대기도 수도권 주변에서 정체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서울은 시아나 나트륨으로부터 안전하다고 밝혔습니다. 네. 적어도 아직은 영향이 없다는 얘긴데요. 서울시는 그러나 앞으로도 텐진 상황과 대기 흐름을 예의주시하고 특이 사항이 발견되면 즉시 조사해서 결과를 시민에게 알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렇죠. 앞으로가 더 중요하겠죠. 그렇죠. 네. 좀 심각한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 아름다운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아름다운 야경 명소를 꼽는 공모가 진행된다고요? 네, 유럽 등에선 야경이 하나의 관광 코스가 되는 일이 흔하죠. 예. 서울시도 한류나 쇼핑 관광 일색에서 벗어나서 아름다운 야경을 관광객에게 볼거리로 제공하는 데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시민의 의견을 먼저 듣기로 했습니다. 서울의 야간 경관 10대 명소를 시민 공모를 통해 선정하기로 한 겁니다. 공모는 2개 분야로 나누어 시행하는데 서울의 아름다운 야경을 조망할 수 있는 장소 10곳과 야경을 체험할 수 있는 노선 10곳을 각각 뽑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고 제한 장소와 직접 찍은 사진, 선정 사유 등을 다음 달 16일까지 서울시 공모전 홈페이지에 내면 됩니다. 주제별로 선정된 수상자는 대상 150만 원부터 장려상 30만 원까지 시상금을 받게 되고요. 또 선정된 10대 명소는 내년부터 서울의 야간 경관 명소로 개발돼서 관광 홍보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네, 좋은 소식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홍주혜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포르쉐 모터스포츠. 이것은 모든 포르쉐의 기원이며 모든 아이디어의 시작이며 스포츠카의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가는 끝없는 영감의 원천입니다. 그것이 바로 모든 포르쉐가 스포츠카인 이유입니다. Every Porsche Sports Car. 도시의 여러분, 저 김연아는 평창에 있습니다. 맑고 깨끗한 강원 평창수와 함께요. 해발 680m, 평창의 깨끗함을 담은 강원 평창수로 오늘도 힘내세요. 평창 동계올림픽 공식 먹는 샘물 강원 평창수. 연아랑 마셔요. 사는 게 뭐라고 대단한 거라고 우리가 뭐라고 기쁨이 든다고. 와, 왜 이렇게 잘 넘어가?
우리가 모였으니까. 하이트. 안녕하세요. YTN 음악감독 짱감독입니다. 케미라는 말을 아십니까? 드라마나 영화 속 남녀 주인공이 실제로 잘 어울릴 때 사용하는 신조어로 화학 반응을 의미하는 케미스트리의 줄임말입니다. 세상 모든 일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시작되듯 교감의 시간이 매우 중요한데요. 건강한 몸이 뒷받침되어야 케미도 가능한 것 같습니다. 여름철 더위에 지친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라고요. 1981년 10주 동안이나 빌보드 차트 1위를 차지했던 올리비아 뉴튼 존의 피지컬을 골라봤습니다. 네, 짱 감독이 고른 노래 피지컬 들으면서 수도권 투데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내용은 팟캐스트와 홈페이지 통해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는 내일 오전 9시 10분에 기다리고 있을게요. 아나운서 정병진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